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 경매 사례 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실에 보시면 그 유인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전 경매 사례 2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지난 9월 12일 날, 얼마 안 됐죠? 9월 12일 날, 일산에 있는 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 상당히 과열됐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거의 97%의 이상 썼습니다. 97%. 그래가지고 1등을 했는데요. 이때 36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응찰자가 와서 1등 했다는데 그 순간의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부동산이 지금 경매가 과열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시장에 경매를 산다는 것은 싸게 사는 건데 이렇게 과열된 시장에 들어가서 1등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 날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는 것을 주의보를 발령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이 어렵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로 걷어들일 것이 아니라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경매시장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아파트를 장만할 사람들은 작년에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을 때 이때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실력을 향상시키고요. 앞으로 시드머니,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말 경매시장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 시간인데요. 2014 타경입니다. 여러분 2014 타경 2811 이 사건 번호는 누구나 대법원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설 경매 사이트를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만 알면 누구나 다 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입니다. 고양지원. 매각기일은 2014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매각기일은 9월 10일. 자료 보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저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65번지 강선마을 아파트 707동 23층에 2302호가 되겠습니다. 물건 정비는 아파트고요. 여러분 사건 접수 나왔죠? 2014년 1월 27일 바로 사건 접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기일입찰.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것이 기일입찰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84.63제곱미터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지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이 전용 면적이 25.7평입니다. 25.7평이고요. 이것이 바로 분양 면적 33평 형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25.7평에다가 한 7평 정도 더하면 분양 면적이 33평형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거죠. 대지권은 대지에 대한 그 아파트 건축물 대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권이 53.7제곱미터입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건물 일괄 매각, 소유자 조서현, 채무자 조서현. 개명 전에는 조윤진이었고요. 채권자는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가요 3억 9천입니다. 3억 9천인데 이 고양지원은요 한 번 유찰되면은
30%씩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 70%인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2억 7,300만 원이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말이죠. 이 금액에도 안 샀어요. 작년에 이 고향은요. 여기서 한 번 유찰되면 4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래요. 이거 49%까지 떨어져가지고 2억 4천, 5천, 7천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은 지금 3억 9천인데요. 얼마에 낙찰을 받았습니까? 3억 7천 8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거기 나왔죠? 97.5%입니다. 이거 누가 받았느냐? 부산 사람이 받았네요. 부산. 이 부산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거 시세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97.5% 썼는데 이거 나중에 지금 3억 7,850에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로 사는 것은 싸게 받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나는 일편단심민들내 주거용으로 산다고 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또 주거하면서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지 하락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주의보 발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자는 몇 명이 왔느냐? 36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9월달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DTI라든가 LTV가 완화되고 또 9월 1일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착시현상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경매를 시장에 입찰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부동산에는 매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2등 입찰가도 3억 7,210만 원 썼네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비교표 나왔죠? 강선마을 아파트 전용 면적 84.63제곱미터를 비교해봤습니다. 2013 타경 3992가 감정가가 그 당시는 3억 2천이었는데 낙찰가가 2억 4천에 낙찰됐습니다. 2012 타경 18812 감정가는 4억이었는데 3억 2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때가 감정가가 높았네요. 2012년에 2012 타경 17482 감정가는 2억 9천이었는데 2억 3,200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지금 강선마을 아파트 면적이 똑같은 겁니다. 84.63제곱미터를 누구는 2억 3,200에 낙찰받고 누구는 2억 4천에 낙찰받고 누구는 3억 7천에 낙찰받고 여러분 낙찰대금이 얼마가 차이 납니까? 1억 3천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1억 3천을 여러분이 순수하게 벌어들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을 벌어야 안 쓰고 벌어야 됩니다. 연봉 4천인 사람은요 3년 4년을 벌어야 이 금액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서 이렇게 경매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췄다가 언제든지 이 경매시장은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게 매수 시기,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늘 경매시장을 이 사이클, 그림을 그리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부동산 경매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20분도 투자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에 1, 20분을 2, 30분 투자해서 여러분 어떻게 1억, 2억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경매는 돈 많은 사람들,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많은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액을 투자해서 그 소액이라는 게 얼마냐? 단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강의 배우셨죠? 저한테 공동 입찰하는 거 1000만 원짜리 물건을 혼자 들어가면 10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씩 투자하면 10명이 공동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이 경유하시는 분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고양시 일구 주역동은 지금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도지역에는 나중에 따로 여러분 특강하겠습니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주역동 도시지역입니다. 바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필요한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주역동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고층이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주거활동이 뭡니까?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고층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산 신도시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하지만 자꾸 들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써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개발 등 이런 지구단위 계획 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또 주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유통, 관광, 휴양 이런 복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중심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주역동에 있는 강선마을 아파트는요, 그 옆에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 여러분, 길에는 말이죠,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는데요. 거기 대로에도 3류가 있고 2류가 있고 1류. 대한민국의 대로 중에서 제일로 큰 도로가 대로 중에서 1류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3류가 나와 있죠. 3류는 25m에서 30m가 있는 것이 3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류는 30m에서 35m, 1류는 35m에서 40m가 있는데 거기 대로 3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로도 역시 3류, 2류, 1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그래서 중로 역시 1류, 2류, 3류가 있는데요. 거기 이 중로는 몇 cm입니까? 몇 m입니까? 중로 1류는 20에서 25m. 그리고 여기 15에서 20m. 그리고 3류는 12에서 15m. 뭐 이런 것들이 중로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큰 대로, 중로, 소로가 있다. 이렇게. 소로에는 3류는 8m 미만입니다. 소로 2류는 8m에서 10m. 소로 1류는 10m에서 12m가 소로 1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양시는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과밀목적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산 지나서 파주는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성장관리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학교보건법에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요. 이 주역동의 강선마을에는 학교들이 있어요. 각급 초등학교, 이런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오시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오게 되면 학교보건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이 있고요.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이거 학교보건법은 이제 주위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죠.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가 절대정화구역입니다. 그리고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해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200m 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보건법이 나오면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이 있다는 것은 인근에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은 양호하지는 않지만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쪽에 오시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정지구 해가지고 상대 정화구역에 학교보건법의 상대 정화구역과 절대 정화구역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은 바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물권 현황으로 넘어갑니다. 감정원은 강동감정평가가 2014년 2월 7일 평가했네요. 이게 사법부천이 2014년 2월 7일 날 평가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에 평가했는데 그때 그 가격이 과대평가한 거냐 과소평가한 거냐 적정하게 평가가 된 거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시세가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부가 8월부터 LTV DTI를 완화했고 9월 1일 날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고 또 재건축을 완화하겠다. 30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그러한 발표도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경매시장이 열기가 고조돼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계속 급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 질주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다 보면은 안목이 보입니다. 미시경제도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경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물권 현황 같은 건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기본적인 방 3개, 욕실 2개 뭐 이런 거죠. 현황 위치는 그 지역은 다 뭡니까? 주변에는 다 학교와 아파트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는 것 쭉 읽어보시고요. 임차인 나와 있죠. 임차인. 자, 임차인 현황 나와 있고 배당 요구 종gin이 나와 있을 거예요. 쭉 보시고 넘겨보세요. 등기부를 좀 보실까요? 등기부 사항을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조서연 씨는 2007년 5월 9일 날 5억 1,500에 샀습니다. 5억 1,500. 2007년도에 5억 1,500에 샀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조서연 씨가 2007년도에 5억 1,500일 때 우리나라는 2007년이 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7년도, 8년도에 일반 매매를 사신 분, 대출 받아서 사신 분, 경매로 사신 분들은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보세요. 이 당시 이분은 5억 1,500에 샀는데 이 물건을 누구는 낙찰로 2억 4천에 샀어요. 2억 4천, 2억 3,400 경매로. 그러면 반절 50% 이하에 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2번. 그런데 그 조서연 씨는 2007년 5월 9일 날 대출을 5억 2,320만원 채권 최고액 5억 결과적으로 빚으로 집을 산 거죠. 이렇게 앞으로 이거 사면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그러다 2011년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압류했습니다. 여러분 일산서구에서 압류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지방세를 못 낸다는 거죠. 쓰세요. 지방세. 고양세무서에서 압류했다는 건 뭐지요? 국세를 못 내서 국세가 압류된 겁니다. 국세를 못 내서 부동산을 압류한 겁니다. 역시 고양세무서에서 압류했습니다. 압류했어요. 또 6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어렵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못 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압류를 했습니다. 또 역시 은행의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으니까 전북은행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이자를 계속 못 내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는 이자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저당권 설정한 채권자인 대부회사가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못 갚으면 그 채권자는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1번부터 9번까지 나왔지만 제일 높아는 게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제일 높아는 건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니까 제일 높아는 게 뭡니까? 여기서 근저당이 2번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2번 밑에 있는 건 다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되겠죠. 다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말소등기를 할 때 말이죠. 낙찰을 받고 말소등기를 한다면 몇 건 말소시켜야 되느냐? 근저당, 압류, 가압류, 5, 6, 7, 8건을 말소시켜야 됩니다. 8건 여러분이 말소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 거지요. 한 건당 말소등기할 때는 6,000원입니다. 6,000원 낼 때 지방교육세 20% 내니까 1,200원이니까 7,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말소 등록면허세는 57,600원, 57,600원에 등록면허세를 내야 이것을 말소 촉탁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현황을 보니까요. 여기는 최고층이 25층입니다. 이렇게 중층과 고층이 있는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편리한 주거환경이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낙찰받으면 관리비는 어떻게 되느냐? 전 소유자가 세입자가 관리비를 못 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낙찰자가 관리비를 인수하느냐? 그렇죠. 인수되는 게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못 낸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낙찰을 받기 전에 알아보는 것도 정보가 되겠죠. 자, 낙찰 사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저는 지금 이 물건을 어떻게 해설하느냐? 지금 97.5%로 낙찰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분은 1등할 때 순간의 기쁨이라니까요. 앞으로 가격이 이때 사실은 최고 이분은 지금 2007년도에 5억 1,500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부산에서 3억 7,85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97.5%에 이거는 어떤 낙찰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낙찰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항상 매수 타임이 있는 건데요. 자,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면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에게 실전 경매 하신 분들, 자녀들에게 집 사주는 것, 또 부모님들에게 집 사주는 것, 이런 것들 작년에 고양시, 의정부, 인천에서 정말 34%, 인천에는 작년에 34%까지 떨어진 것도 낙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인천에서 낙찰을 받았던 것들은 올해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분 지금 제가 이 분석 특강하는 것은요. 지금 아파트 지금은 당분간 열기가 고조될 때는 낙찰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부동산 경기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뭐 경매로 사면 얼마든지 싸게 산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경매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36명이 왔는데 1등만 낙찰되고 35명은 들러리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엊그저께 중앙지방법원에서 80% 떨어졌는데 어떤 분 1,000원 쓰고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다세대입니다. 빌라. 이런 것들은 아주 베스트 타이밍과 정말 신선한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매시장은 늘 이렇게 흐름을 경매시장의 그 트렌드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몇 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에게 뉘우치기 위해서 이런 강의하는 거고요. 자,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저는 큰 돈이 없는데 저는 월급 생활하면서 이렇게 소액을 모아가지고 시드머니 300이든 500을 모았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저와 함께 경매시장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데 공동입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투자는 법원에서 지분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해가지고 공동입찰하고 등기도 공유자로 등기가 돼가지고 5분의 1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해야 멋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매시장은 틈새시장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일단 갖추시고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앞으로 지금이 2014년인데요. 아마 한 3, 4년 동안은 아마 여러분들 소액을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큰 금액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시드머니를 모아서 목돈을 모아두셨다가 이제 한번 여러분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좋은 기회가 분명히 2번 정도 여러분 오는데 그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실전 사례 3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